저는 선영입니다. 52살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전라도 완주군 소양면 작은 마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널린 빨래를 개고 세입자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오후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죠. 나이는 33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방 하나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름은 현수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회사원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했죠. 이런 시골 마을에 왜 서울 사람이 오겠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데요. 현수는 2층 끝방을 택했어요. 창문으로 뒷산이 보이는 방이었죠. 짐을 옮기는 걸 도와드리면서 느꼈는데 이 사람한테서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층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 확인했어. 여기가 맞아. 뭘 확인했다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찾을 거야.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뒤 아침 현수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영 씨, 혹시 젊었을 때 부산에서 살았던 적 있나요?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25살까지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교사 발령을 받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현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상했어요.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현수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산 해운대를 걷던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남편이 돌아보면서 말했죠. 선영아, 조심해. 깨어나니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현수의 생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원칙오는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가끔 한밤중에 방에서 타닥타닥 타이핑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현수가 외출한 사이 빨래를 널려고 2층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현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들여다보려던 건 아니었는데 시선이 저절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펼쳐져 있었어요. 신문 스크랩 같은 것들이었죠. 양심적으로는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 남편의 부고 기사가 있었거든요. 왜 현수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돌아온 거였죠. 급하게 빨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녀왔습니다. 현수의 인사에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왜 남편의 부고 기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설마 남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현수는 평상시와 똑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현수 씨, 혹시 제 남편을 아셨나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현수는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되묻는 것 보니 뭔가 숨기는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기는 힘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거든요. 그날 밤부터 현수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은 주고받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2층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무슨 때를 기다린다는 걸까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현수가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거였죠. 하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현수가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죠? 저 혼자 이 큰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누가 도와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출근하고 나서 용기를 내어 그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상키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남편의 20대 모습과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 자신이었죠. 왜 현수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현수는 분명히 남편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현수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의 행동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나누던 인사도 저녁에 함께 먹던 밥도 모든 게 어색해졌죠. 며칠 동안 저는 현수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엇갈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마주쳐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었죠. 그런데 현수가 내려와서 옆에 앉는 거예요. 선영 씨,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리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본 걸 들키면 큰일이니까요.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현수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혹시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럼 왜 남편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영 씨, 젊었을 때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산에서 살 때 분명히 많은 남자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또 부산 얘기였어요. 왜 자꾸 부산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현수 씨는 어떻게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되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선영 씨한테서 특별한 뭔가가 느껴져서요. 특별한 뭔가라니. 무슨 뜻일까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현수를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말에 설레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뭐가 특별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수를 처음 봤을 때 낯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현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별한 뭔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저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상시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을 거르고 급하게 나갔죠.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왜 그렇게 오래 바라봤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눈동자가 남편과 비슷하다고 느낀 건 그때였어요. 늦겠네요. 다녀오겠습니다. 현수가 급하게 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이었어요. 오후에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선영이네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면서. 내 세입자로요. 잘생겼던데. 서울 사람이라며. 소문이 벌써 났나 봐요. 작은 마을이라 금세 소문이 퍼지죠. 조심해라. 젊은 남자가 시골까지 와서 하숙하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현수는 왜 이런 외진 곳까지 와서 하숙을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수가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일이 일찍 끝났어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걸로요. 신기했어요. 남편도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식사를 하면서 현수가 물었어요. 선영 씨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함부로 묻지 않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힘드셨겠어요. 현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혹시 남편분이 젊었을 때 부산에서 사신 적 있나요? 또 부산이었어요. 왜 자꾸 부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어요. 어느 대학교? 부산대학교.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부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 남편과 아는 사이였을까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현수는 33이고 남편은 돌아가실 때 55이었거든요. 언제 부산에서 사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요.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같은 대학교라니.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시기가 다르니까 만날 일은 없었겠죠. 그날 밤 현수는 일찍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수와 남편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현수의 방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번에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어제처럼 신문 스크랩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걸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뭔가가 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남편의 대학 동문 명단 같은 거였어요. 왜 현수가 이런 걸 찾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올라오고 있었나 봐요. 급하게 자리를 피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수는 분명히 남편과 관련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뭘 찾는 건지 왜 찾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현수가 말했어요. 선영 씨 혹시 남편분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보고 싶으시죠?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진은 다 정리해 뒀어요. 찾기가 힘들 것 같네요. 핑계를 댔습니다. 현수한테 남편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현수는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의 유품들을 모두 숨겼어요. 현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치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수에 대한 호기심도 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일까요? 왜 남편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저한테는 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할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현수를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현수가 정말 누구이고 왜 이곳에 왔는지 말이죠.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수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름은 명희라고 했고 나이는 42살이었죠. 광주에서 온 이혼녀라고 소개했어요. 명희는 현수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사교적이었어요. 첫날부터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죠. 언니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이 동네는 어때요? 젊은 남자가 같이 살고 있다던데 어떤 사람이에요? 질문이 끝이 없었어요. 특히 현수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습니다. 혹시 그 남자분 총각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해서요. 나이는 어때 보여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죠. 명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벌써 소개를 요청하다니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정리하시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예요. 명희는 1층 앞쪽 방을 택했어요. 짐을 들여놓으면서도 계속 현수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 그 남자분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회사에 다녀요? 자세히는 몰라요. 사실 저도 현수가 정확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회사원이라고만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명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내려왔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이죠. 현수를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을 때 명희를 소개해 줬어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 명희 씨예요. 안녕하세요. 이명희입니다. 명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현수는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정현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명희는 바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와, 멋있네요.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겠어요? 가끔 가죠. 현수는 별로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미용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사적인 얘기를 쉽게 털어놓는 게 신기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지 않을 텐데요. 식사 시간 내내 명희는 현수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취미는 뭔지 온갖 질문을 다 했어요. 현수는 성의 없게 대답했지만 명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이 동네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도 이 동네는 잘 몰라요. 그럼 같이 알아가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명희의 적극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현수는 일찍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 현수 씨가 좀 차갑네요. 명희가 투덜거렸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남자친구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명희처럼 직접적으로 캐물을 수도 없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부터 명희는 본격적으로 현수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현수 씨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침 드세요. 제가 계란 후라이 해드렸어요. 명희가 직접 요리를 해온 거였죠.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는 건데 명희가 나서다니 말이죠. 명희 씨 고마우시지만 제가 할게요. 언니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현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명희가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수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명희가 현수한테 다가가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자 명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현수가 출근할 때 배웅을 나가고 퇴근할 때는 마중을 나가기도 했어요. 현수 씨 오늘 힘들었죠? 맥주 한 잔 할래요?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괜찮잖아요. 명희는 포기할 줄 몰랐어요. 현수가 거절해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현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언니 현수 씨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밤에 자주 전화를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명희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방음이 안 되잖아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오래된 집은 방음이 잘 안 됐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잘 안 들려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명희도 현수를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유는 달랐을 거예요. 저는 남편과의 연관성 때문이었지만 명희는 그냥 호기심 때문이겠죠. 그리고 가끔 밤늦게 나가기도 해요. 정말요? 네, 어젯밤에도 11시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런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방이 뒤쪽이라 못 들은 건가 봐요. 뭐하러 나갔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상하긴 해요. 명희의 말을 듣고 보니 현수가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밤에 몰래 나간다니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깨어 있었어요. 현수의 움직임을 확인하려고 말이죠. 과연 11시쯤 되자 현수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현수가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런 시골 마을에 밤에 갈 곳이 있나요? 새벽 2시쯤 되어서 현수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들어왔지만 저는 깨어 있었거든요. 정말 수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희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언니, 현수 씨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요? 뭔지 모르겠는데 약품 냄새 같은 거요. 약품 냄새라니. 뭘 하길래 그런 냄새가 날까요? 확실해요. 네, 어제 복도 지나가다가 맡았어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어요. 현수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요? 그날 오후 명희가 제안했어요. 언니, 우리 현수 씨 방을 한번 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남의 사생활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수상해요. 혹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명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현수 씨는 6시에 들어와요. 지금은 3시니까 충분해요. 명희가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비상키로 현수 방문을 열었어요. 명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새로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명희가 가리킨 건 화학시약 같은 것들이었어요. 작은 병들이 여러 개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들은 아니에요. 명희 말이 맞았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어요. 각종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USB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언니, 이 사진들 봐요. 명희가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걸까요? 이 사람 아세요? 명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수 씨가 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떡해요? 명희가 당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하게 모든 걸 제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어요. 선영 씨, 명희 씨 계세요? 현수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너무 어색했어요. 현수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명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일이 일찍 끝났어요. 현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수를 예전처럼 볼 수 없었어요. 화학시약과 남편의 사진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현수는 분명히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남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죠. 명희와 함께 현수의 방을 본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화학시약과 남편의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남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느 날 오후 현수가 외출한 사이 용기를 내어 다시 그의 방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명희는 마을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현수 방에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옷장 뒤쪽에 검은색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었죠. 열어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어요. 친애하는 현민에게. 오늘도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산에서의 일들이 아직도 꿈 같다. 현민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편지를 읽어봤어요. 회사 일이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영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라.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다. 저한테 뭘 알리지 말라는 걸까요? 남편이 저한테 숨긴 게 뭐가 있다는 걸까요? 마지막 편지는 날짜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현민아, 위험해졌다.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들을 증거로 사용해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편지 밑에는 USB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수의 노트북이 켜져 있어서 USB를 꽂아봤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회계 장부 같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장부인 것 같았습니다. 숫자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돈의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급하게 USB를 빼고 편지들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가방을 다시 옷장 뒤에 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선영 씨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편지들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뭔가 큰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거고요. 현민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현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수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충분히 쉬세요. 현수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일까요? 오후에 명희가 말했어요. 언니, 현수 씨가 이상해요. 왜요? 오늘 아침에 전화 받는 걸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무슨 전화였을까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명희의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현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현수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 씨,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현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려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는 선영 씨 남편분을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던 건가요? 저는 현민입니다. 편지에서 그 이름을 보셨겠지만요. 편지의 현민이 바로 현수였나요? 그럼 현수는 가명이었던 거군요. 남편이 제 형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이라니, 그럼 현수는 남편의 동생이었던 건가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회사에서 큰 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회사 비리를 발견했다는 거군요. 형님은 그 비리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고를 당하셨죠.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해였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제가 본 그 장부들이었습니다. 이게 형님이 발견한 비리의 증거예요.
회사 임원들이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형님이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선영 씨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요.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형님을 죽인 사람들이 증거를 찾고 있어요. 혹시 선영 씨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죠. 무서웠어요. 그럼 저도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온 거예요. 선영 씨를 보호하려고요. 현수가 저를 보호하려고 왔다니.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군요. 미안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님의 유언 때문에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말이죠. 그때 명희가 내려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아, 명희 씨. 현수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명희한테까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모양이었죠. 혹시 저도 들으면 안 되는 얘기인가요? 명희가 눈치챘나 봐요. 사실 현수가 망설이는 사이 저는 결정했어요. 명희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수는 명희에게도 모든 걸 설명했어요. 명희는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들이 이곳을 알아냈다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 집 주변에 수상한 차가 나타났거든요. 현수가 먼저 알아챘어요. 선영 씨, 명희 씨 깨세요. 위험해요. 급하게 깨어나니 집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현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집을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마을 뒷산에서 숨어 있다가 해가 뜨자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현수가 가져온 증거들이 결정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뉴스에서 대기업 비리 사건이 보도됐어요.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현수는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제 형님의 뜻을 이뤘으니까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수에게는 서울에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고마웠어요. 덕분에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영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현수가 떠나던 날 저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니 말이죠. 명희도 얼마 후 광주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다시 혼자가 된 하숙집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남편이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된 거라는 걸 알게 되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편히 살아. 꿈에서 깬 후에도 남편의 말이 생생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